혼자 걷는 게 익숙하세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온 정희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 은빛 마을의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아침 식사도 방으로 배달을 부탁했고 산책은 해가 기울어 사람들이 돌아갈 무렵에야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는 오늘도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늘 보이는 상기 씨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까딱이고 지나쳤습니다. 말을 섞으면 무언가가 풀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늘 어슴푸레했습니다. 커튼을 반쯤만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너무 환하면 눈이 부셨습니다. 아니, 눈이 아니라 마음이 부신 것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였고, 먼지가 보이면 정리해야 했고,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이 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녀는 이런 곳을 좋아했을까요? 정원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매일 무언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곳을요.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그녀는 사람을 좋아했으니까요. 저와는 달랐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희 씨가 며칠 전에 두고 간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동호회 신규 회원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색연필과 수채화 도구가 그려진 그림 옆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 짧고 정확하게요. 해철 씨, 저예요. 정희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요. 그 말씀 지난주에도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해철 씨,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은 나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다시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색이 왠지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과 주름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이틀 뒤 상기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철 씨, 나야. 오상기.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는 문을 열기도 전에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은데 나랑 산책 한 바퀴 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리 굳어.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상기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해. 우리는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상기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누가 어제 탁구에서 이겼느니, 누가 새로 입주했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해철 씨, 자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 상기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편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편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변하기 싫어지거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쪽을 찔렀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아내 떠나보내고 여기 왔을 때 말이야. 방 안에만 있었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이렇게 있으면 나도 같이 사라지겠구나 싶었어. 상기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자네도 그럴 거야. 언젠가는. 다음 날 아침 정희 씨가 또 안내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을 음악회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하는 건가요? 정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희 씨는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수척해졌을까요? 저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다시 풀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회장은 1층 홀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의자는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듣던 어느 봄날의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배경으로 연주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린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였습니다. 물결이 반짝이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은 단순했지만 왠지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는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상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 왔길 잘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기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 미정 씨, 그림동호회 회장이야. 사람 참 좋아. 자네도 관심 있으면 한번 가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Part 2 최종 본약 6054. 혼자 걷는 게 익숙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미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랑 있어도 혼자 걷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음악회에서 뵀죠. 그림 참 좋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림은 취미일 뿐이에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리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진다.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산책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을 때 나가면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상기 씨가 곁에 있으면 조금 나았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철 씨,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상기 씨는 늘 이런 사소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요. 맛있었어. 나는 생선구이 먹었는데 간이 좀 짰어. 그는 혼자 떠들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던 제 하루의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 씨가 제 방에 왔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요즘 밖에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네, 조금씩요. 좋은 변화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정희 씨의 말투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철 씨, 혹시 그림 동호회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어서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다들 편하게 해요. 정희 씨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책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시집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매일 작은 용기를 내는 거지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에서 먹는 대신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주변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웃었고 누가 투덜거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미정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림 동호회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예요? 2시요. 2층 작은 방이에요. 저는 그날 오후 2시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 씨가 제 앞에 종이 한 장과 색연필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자유 주제예요. 떠오르는 거 그려보세요. 저는 하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할머니가 능숙하게 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산을 그렸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가지도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동안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좋네요. 미정 씨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툽니다. 처음이잖아요. 괜찮아요. 나무가 참 외로워 보여요. 그녀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외로워 보인다니. 제가 그린 나무가 저를 닮은 걸까요? 저는 다시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동호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제 그림을 접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미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그린 나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말로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무는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기 씨가 저를 산책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실버타운 뒤편 작은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해철 씨, 자네 요즘 많이 달라졌어. 상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가요? 응. 얼굴이 밝아졌어. 전엔 그림자 같았거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림자 같았다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거야. 혼자서는 못 견뎌. 상기 씨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그림 동호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정 씨가 수채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과 물감이 섞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색이 번지고 퍼지고 스며들었습니다. 물을 많이 쓰면 부드러워져요. 마음도 그래요. 조금씩 풀어주면 부드러워지죠. 미정 씨의 말에 저는 붓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색을 칠하고 선을 긋고 그림자를 넣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생각이 멈췄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해철 씨, 요즘 그림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가요? 예전엔 선이 떨렸는데 이제 안정됐어요. 마음도 그런가 봐요. 저는 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선이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는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나요? 제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상실을 겪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잔잔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보내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 거 보면 알게 돼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좀 살아봐요. 그녀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천천히 가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희 씨의 말은 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공을 던지고 누군가 따라 뛰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부러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따뜻했습니다. 미정 씨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그렇네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이 그림 해철 씨가 그린 거 맞죠? 미정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걸린 채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고 제 그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왜요? 좋은데요. 나무가 참 단단해 보여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단단하다니. 예전에는 외롭다고 했는데 이제는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림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해철 씨는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오래요. 그럼 숫자랑 친했겠네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숫자는 마음을 안 움직이더라고요. 미정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연히요. 여기 와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상실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숨 쉴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지금
그 구멍을 조금씩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해철 씨도 그럴 거예요. 천천히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기 씨가 저를 탁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운동 좀 해야지. 그림만 그리면 몸이 굳어. 저는 라켓을 쥐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공은 자꾸 네트에 걸렸습니다. 상기 씨는 웃으며 공을 주워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우리는 1시간 가까이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탁구를 마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상기 씨가 물을 건넸습니다. 해철 씨, 요즘 미정 씨랑 자주 보던데. 저는 물을 마시다 멈칫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뵙죠. 그래, 나한테는 그 이상으로 보이던데. 상기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림 이야기 좀 하는 정도예요. 그림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 걸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씨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좋은 거야.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해. 혼자 있으면 말라가거든.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서 미정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목소리가,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 씨가 제 방에 들렀습니다. 해철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람이요 상실을 겪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은 건가요? 정희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철 씨, 살아있다는 건 계속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떠나보냈다고 해서 마음까지 묻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서요. 아내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요. 죄책감이 들어서요. 아내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해철 씨, 아내분도 원하실 거예요. 해철 씨가 행복하기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림 동호회에 갔습니다. 미정 씨가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원에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고 노랗고 주황빛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리다가 미정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색감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그런가요? 마음도 밝아진 거 아닐까요? 저는 붓을 멈췄습니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 네. 저 그림 말고도 미정 씨랑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 짧은 대답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호회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해철 씨,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반년쯤요. 적응 많이 됐어요? 조금씩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워서 결국 이곳을 선택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여기 와서 그림도 시작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해철 씨도 만났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봤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네. 저 이런 감정이 낯섭니다. 오랜만이라서요. 미정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떨리는 것도요. 그녀의 솔직함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시간 많아요. 그녀의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해철 씨, 자네 요즘 달라 보여. 사랑이라도 하는 거 아냐? 저는 웃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됐네. 사람은 혼자 못 살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 상기 씨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정 씨에게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우리는 실버타운 뒤편 작은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해철 씨, 그림 전시회 때 제 그림 봤어요? 네, 바다 그린 거요. 참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바다는요,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간 곳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더 아름다웠나 봐요. 네, 슬픔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서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걸음걸이가 생각났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8차 최종 본약 6034.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미정 씨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버타운 정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맑네요. 산책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도 편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해철 씨, 오늘 오후에 동호회 있어요. 올 거죠? 네, 갈게요. 요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색 쓰는 게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칭찬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덕분이에요.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해철 씨가 열심히 하시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부드러웠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다가 상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산책 다니더니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날씨가 좋아서요. 날씨 때문만은 아니겠지. 상기 씨는 장난스럽게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미정 씨 좋은 사람이야. 자네한테 딱 맞아. 상기 씨, 부정 안 해도 돼. 다 보여.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기 씨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해철 씨, 사람은 말이야, 혼자 살 수 없어. 특히 우리 나이엔 더더욱 그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는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한 것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2층 동호회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인물화에 도전해 볼 거예요. 미정 씨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모두들 웅성거렸습니다. 인물화는 어렵기로 유명했습니다. 서로 짝을 지어서 그려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해철 씨 그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녀는 연필을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필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그렸어요. 저는 그림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눈매가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이렇게 생겼나요? 네. 요즘 해철 씨 표정이 이래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저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저일까요? 믿기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저는 종이를 펼치고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눈, 코, 입 하나씩 그려 나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미정 씨가 그림을 봤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제 눈엔 그래요. 고마워요. 예쁘게 그려주셔서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동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걷다가 정희 씨와 마주쳤습니다. 해철 씨,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시고요. 보기 좋아요. 정희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조언 많이 해주셔서요. 아니에요. 해철 씨가 스스로 노력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희 씨, 저 요즘 마음이 복잡해요. 어떤 면에서요? 미정 씨 때문이에요. 자꾸 생각나고 같이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철 씨,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살아있다는 건 계속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분도 원하실 거예요. 해철 씨가 행복하기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상기 씨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해철 씨, 미정 씨한테 고백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백이요? 응. 자네 마음 다 보여. 미정 씨도 마찬가지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직 그럴 용기가 없어서요. 용기는 내는 거야. 기다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상기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아서요. 빠르긴 뭐가 빨라.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이 제일 빠른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에서 야외 스케치 활동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뒤편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정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묻혀 종이에 색을 칠했습니다. 해철 씨, 색이 참 따뜻해요. 그런가요? 네. 요즘 해철 씨 그림엔 온기가 느껴져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미정 씨. 네. 저 요즘 미정 씨 생각을 많이 해요. 그녀는 붓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해철 씨,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기 씨, 저 오늘 미정 씨한테 마음을 전했어요. 오, 잘했네. 뭐래? 천천히 가자고 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대답이야. 축하해, 해철 씨.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와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철 씨, 행복해요?
네, 요즘엔 그래요. 저도요. 여기 와서 해철 씨 만난 게 참 다행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해해줘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해철 씨,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네, 요즘 기분이 좋아서요. 다행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정 씨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철 씨,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있어도 될까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철 씨, 저기 봐요. 미정 씨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주황빛이었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하늘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 씨, 고맙습니다. 왜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미정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해철 씨 만나서 다시 설레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회원들의 그림을 모아 복도에 걸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린 풍경화 한 점을 냈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과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해철 씨, 이 그림 정말 좋아요. 한 할머니가 제 그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이 두 사람. 저는 미정 씨를 힐끗 봤습니다.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할머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미정 씨의 관계를요. 하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기 씨가 제 옆에 왔습니다. 해철 씨, 이제 진짜 화가 다 됐네.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그림에 마음이 담겼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전시회가 끝나고 미정 씨와 저는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해철 씨, 우리 여기 온 지 벌써 몇 개월 됐죠. 저는 반년 넘었고 미정 씨는요?
저는 2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집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해철 씨,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요. 그림도 같이 그리고 산책도 같이 하고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미정 씨는 제 팔에 손을 걸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가 제 방에 들렀습니다. 해철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처음 오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가요? 저도 느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미정 씨 덕분이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엔요. 정희 씨 조언 덕분이에요.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해철 씨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정희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오후에 상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철 씨, 자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림자 같더니 이제는 빛이 나. 상기 씨 덕분이에요. 저를 밖으로 끌어내 주셔서요. 내가 뭘 했어? 자네가 스스로 걸어 나온 거지. 상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아내 떠나보내고 여기 왔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근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웃다 보니까 다시 사라지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상기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뭘? 우리 친구잖아.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와 저는 실버타운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미정 씨가 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춥죠?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제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해철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 해철 씨 봤을 때 마음이 끌렸어요. 슬퍼 보이면서도 단단해 보여서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단단해 보였나요? 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쓴 게 보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정 씨, 저 이제는 괜찮아요. 미정 씨 덕분에요. 저도요. 해철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어요. 우리는 마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에서 야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그림들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습니다. 저와 미정 씨는 나란히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좋네요. 한 할아버지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랑 그린 거예요? 여기 계신 미정 씨랑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미정 씨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다시 지고 있었습니다. 해철 씨, 행복해요? 네, 정말요. 미정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제 어깨를 기댔습니다. 그녀도 제게 기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 씨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해철 씨,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요. 요즘 매일 기분이 좋아요. 저도요. 해철 씨 덕분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미정 씨. 네. 우리 계속 같이 있어요. 오래오래요. 미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시간 많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정원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요. 미정 씨, 저기 봐요. 뭐요? 우리 발자국이요. 나란히 있네요. 미정 씨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란히 걸어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미정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걸을 것입니다. 나란히 천천히 행복하게요. 이상으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느끼신 점을 고귀한 댓글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